1919년 10월 27일 날 단성사에서 공개된 한 편의 영화가 있죠. 아니, 연극 속의 영화를 대리모로 해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의리저구투입니다. 그 해에 녹성이라는, 녹원이라는 녹자죠. 그리고 별성, 성이라는 건 뭡니까? 스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프랑스 배우, 사진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영화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52년도에 오게 된다라면은 일반 영화 대중지를 표방한 강대진 발행에 의해서 영화석이라는 잡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대중영화잡지 출발점이죠. 실버스크린이라는 잡지가 탄생합니다. 제가 지금 거론하는 실버스크린이야말로 한국 영화 잡지 사상 굉장한 그 효과와 공로를 남긴 잡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비평과 그리고 대중적인 그 접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비평가들이 그 잡지를 통해 가지고 얼굴을 알렸죠. 5년도에 접어들면서 대한국장이 기반을 갖고 있는 세기상사라는 영화 회사에서 자체의 영화, 즉 제작하고 수입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선전지로서 만든 잡지가 스크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방 전에 약 17종이라는 영화 잡지가 나와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20여 종이 나옵니다. 영화 잡지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좀 방만한 것 같지만은, 구심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 속에서 역할을 해 나가면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원의 교수를 하고 있는 김홍준 이라는 선배가 로드쇼에서 도시애라는 걸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16페이지에 걸쳐 매호 특집을 다루면서 그 글을 쓰신 분이 교수이자 감독이기도 한 그 김홍준 교수님인데요. 구혜영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이제 도시애라고 하는 꼭지를 썼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영화 잡지라고 하면 영화 잡지의 대부분은 하이틴 광고 혹은 뭐 홍콩 영화가 인기가 많았으니까 홍콩 영화 뭐 팬클럽 모집, 그리고 홍콩 영화 배우들의 뭐 화보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성의 그 영화 기사들만 가득 차 있었는데,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 제3세계 영화 뭐 이런 게 갑자기 나오는 황당무계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표면적으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게 아닌데 의외로 굉장한 어떤 지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로드쇼나 스크린이라고 하는 잡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한국 영화를 만든 되게 중요한 잡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봉준호 감독, 뭐 류승환 감독 이런 분들이 로드쇼에 그 도시의 꼭지를 보면서 영화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스크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크린이 있었기 때문에 로드쇼와 스크린이 월간지로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스크린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박찬욱 감독이 그 스크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평론가로 활동을 했었어요. 로드쇼의 그 김홍준, 구혜영이죠. 그리고 스크린의 박찬욱이라고 하는 이 두 경쟁 필자가 그 당시 많은 시네필들에게 전파해 준 게 굉장히 컸죠. 그리고 스크린의 편집장이었던 이현우 편집장과 로드쇼의 편집장이었던 정성일 편집장,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같이 만든 잡지가 키노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의 영화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키노와 시네 21이라고 하는 두 경쟁 관계 이전에 로드쇼와 스크린이라고 하는 경쟁 관계가 그 시초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사에서 영화 또는 영상과 관련된 매체를 하나 창간할 필요가 있겠다. 1994년에 한겨레 21이라는 시사주간지를 창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겨레 신문사가 한겨레 신문이라는 메인 매체 말고 처음으로 자매 매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주간지 만든다고 편집장을 저를 앉힌 거죠. 영화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필자들을 제가 이렇게 모집을 했죠. 김영진이라든가 김혜리, 김소희, 남동철, 허문영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죠. 신의 21을 할 때는 그 신문사에 출근을 하는데 4월달에 참가하지만 2달은 편집장하고 나하고만 있었거든요. 아이템도 내보고 가상이 잡지 분석해보고 진짜 군말 없이 소처럼 일했어요. 일주일에 한 100명씩 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의 21은 1년을 못 넘길 것이다. 영화 주간지라는 매체 자체를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신의 21이 창간됐을 때 창간호가 매진됐어요. 문화나 배우, 영화 이런 거를 다루는데 상당히 이제 정론지 스타일의 약간은 고품격의 주간지라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선해했고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1990년대 초반은 정말 암흑기였어요. 서편제가 93년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했다는 게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돼 있지만 당시의 영화 산업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영화를 주요 메뉴로 해서 잡지를 만든다는 것, 연간 제작 편수가 한 50편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50주의 영화 잡지를 한국 영화를 주로 다루면서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런 점에서 1997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인 감독들이 대거 등장을 했거든요. 뭐 장진 감독, 뭐 허진호 감독, 김기덕 감독, 홍상수 감독, 이 거대한 이름들이 동시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한 산업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영화가 그 강재규 감독의 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경쟁력 있는 상업 영화들이 등장을 하면서 대중문화 안에서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영화 잡지가 각광받을 수 있었죠. 그 무렵에 동시에 똑같이 참가하는 잡지가 키노야. 그때 정성일 씨가 엄청난 스타 평론가로 막 그걸 자기가 로드쇼 하다가 그걸 나오고 키노를 만든 거죠. 진짜 전문지. 그래서 두 매체가 경쟁하다시피 나왔어요. 처음. 프랑스 문화원에 들어왔었던 가이드 시네마라는 잡지였었어요. 그 잡지에 실린 비평들을 어학 공부 삼아서 펼쳐놓고 다 번역을 했었던 거예요.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영화 비평이 제자리를 한국에서 잡으려면 영화 잡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좋은 영화 잡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 욕심을 갖게 된 거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창비나 문지 읽을 지성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잡지를 만들고 싶다. 말하자면 영화의 담론으로 나는 그런 영화 잡지를 만들고 싶어. 키노라고 하는 잡지가 갖고 있는 굉장한 특수성이 있었어요. 취향이 뭔가 좀 되게 마이너하고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과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진 어떤 굉장히 고급한 취향의 애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 키노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좀 현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고급 취향, 마이너한 취향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영화 잡지가 그 당시에는 그런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잡지가 됐었죠. 키노를 창간하고 뽑은 첫 번째 1년 후에 뽑은 기자가 독자 출신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키노를 떠날 때쯤에 기자들은 다 독자 출신이었었어요. 말하자면은 그 열망들이 있었죠. 지금 완전 성공하면서 그때가 가장 이제 피크였는데 영화에 대한 정보 이게 굉장히 더 요구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영화들이 극장에서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렉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초기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필름 2.0이라는 매체를 온라인에서 창간하겠다고. 필름 2.0도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역시 오프라인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서 1년 후에
잡지를 창간하게 된 거예요. 필름 2.0 할 때는 제가 약간 좀 자리도 잡고 약간의 이름도 없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월간지들의 경쟁 관계에서 월간지와 주간지의 경쟁 관계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주간지끼리의 경쟁이 생긴 거예요. 시내21과 필름 2.0의 경쟁 관계가 굉장히 셌죠. 이 한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영화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이른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적어요. 감독 인터뷰가 있고 또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작기가 있고 그리고 주연 배우들의 인터뷰 그것을 선점하려고 하거나 이쪽에서 한 3명, 4명 정도의 스텝을 섭외를 해서 제작기를 썼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그보다 더한 스텝들을 인터뷰하고 또 어떤 스텝들은 마치 그 자기가 이제 독점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경쟁 관계가 되게 셌었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영화인들을 소개하게 됐고 더 많은 숨은 조연 배우들도 소개를 하게 됐고 그때는 진짜 뭔가 비평으로 끝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여기서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지. 그래서 또 열심히 일했어. 필름 2.0은 어떤 그 실리는 사진들의 퀄리티라던가 그리고 숨은 영화인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를 했었거든요. 필름 2.0은 좀 짠한 게 있어. 굉장히 잡지가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서 좀 이게 기자들 내공도 좀 붙고 이러면서 굉장히 매체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영난을 못 이기고 폐가는 게 너무 아까워. 실제로 2006년에 거의 이제 잡지는 이제 뭐 문을 닫다시피 했죠. 필름 2.0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개성 넘치는 잡지가 그 사라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한국 영화로서 봐도 되게 큰 손실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시내21만 남았잖아요. 독자적인 어떤 영화 저널로는 시내21만 남았거든요. 정말 시내21이 지금 혼자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오프라인 매체가 살아남기 힘든 여건에서 혼자 악정고투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오프라인 매체의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월간지들은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보력이나 뭐 기동성에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매주 일정한 분량의 영화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봉 영화와 무관하게 지금은 조금 활동이 뜸한 영화인들을 찾아가서 만난다거나 지금 뭐 내년, 내후년에 영화를 만들 기대하는 감독을 지금 만난다거나 개봉 영화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영화를 다루는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화 주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래의 독자들이 지금 현재 과거의 영화가 어땠는지 알고 싶어 하면 사실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저는 기록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가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를 그대로 남기듯이 종이로 지금 현재 영화의 모습을 그대로 남기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매체의 아우라와 종이 매체의 어떤 품새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월간지가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영화 잡지가 지금 시내21이 허덕입니다.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체죠. 영화 평론가, 영화 저널리스트들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열정적인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지식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은 만져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다시 영화 잡지를 만들어야 될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있어요.